지금 이제 3월 달이었죠. 한 2주 가까이 울진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3, 4일 동안 동해 쪽에도 산불이 났었죠. 매년 요맘때만 되면 동해안에 불이 나고, 심지어는 뭐 문화적인 낙산사까지 불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진 산불은 물경 한 2주 가까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나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산불 예방 기간, 산불 조심 기간, 산림청에서 이제 구호는 잘 외치죠. 이 원래 관료들이 구호를 잘 만듭니다. 일은 안 하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봄철 2월부터 5월 사이에 4,737건, 물경 1년에 한 470건 이상의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봄철에 한 67%, 3분의 2가 2월부터 5월 사이에 봄철 건조기에 발생을 하죠. 피해 면적이 11,195헥타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통계가 그런 거죠. 1헥타르가 대개 뭐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축구장이나 야구장, 잠실 축구장이나 야구장 경기 하나 크기가 보통 한 1헥타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0,000개가 날아간 거죠. 산불이 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산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났을 때, 특히 이제 갈수기 때, 바짝 산이 말라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게 순찰을 강화한다는 게 국립공원에 등산객이 많은 데는 등산객들이 순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에 의외로 산불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통계를 보고 이번 사태를 한번 볼게요, 먼저. 그래서 이제 2022년 산불이 울진 삼척에서 벌어졌는데 3월 4일 날 발생을 했고, 만 열흘간, 화재가 지속이 됐죠. 원인은 이거는 분명히 그 국도변에 담배 피고 버린 담배꽁초예요. 왜냐면 차 3대가 딱 지나가오니까 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6,500명 가까이 대피를 했고, 29,900헥타르. 그러니까 잠실 축구장, 잠실 야구장, 한 2만 개가 날아간 겁니다. 재산 피해나 산림 피해를 다 직간접적으로, 한 2조 5천억. 엄청나죠? 16,000명 이상이 동원이 돼서 소방 헬기 104대, 소방차 700대가 동원이 돼서 열흘 동안 진화를 해서 우리 건국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피해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3월 4일에 동해 강릉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진화가 됐는데, 강릉 성산면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강릉 옥계는 정신 나간 방화범이 이제 불을 질러서 화재가 진행이 됐었고, 다행히 여기는 4,000헥타르 정도 피해로 끝나면서 피해액도 5천억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이 돼서 산불을 진화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산 이렇게 타고 그러면 뭐 엄청나죠, 피해액이라는 게. 인명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봄철에 산불이 증가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산이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결국 울진 불도 봄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진화가 됐던 하늘의 도움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22년은 지난 10년에 발생한 산불이 2,500 이상의 피해가 있었고요. 지형적으로 이제 겨울 가뭄, 마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밑에 그 풀들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그 불쏘시개로 아주 뭐 딱 좋죠. 그게 가벼운 불씨만 튀어도 무조건 불이 납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인근 마을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했을 때. 그런데 그 불씨가 날르잖아요. 날라서 이제
밑에 불쏘시개에 불이 탁 튀면 그다음부터는 뭐 바람 좀 불어주면 잘 타죠. 타기 시작하면 침엽수는 겨울에도 이파리들이 안에 탈 수 있는 유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침엽수가 외려 불이 붙으면 그다음부터 무섭게 소나무의 송진 같은 걸로 해서 많이 타게 됩니다. 사이사이에 화렵수들이 있어서 이파리가 없었고 그러면 가지들이 버텨줄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하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기후 상승인데 이거 자체로만 하더라도 산불 지수가 뭐 8 내지 13%까지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단위 면적당 나무의 밀집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산림의 밀집도가 높으니까 산불도 많이 나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실제로 독일을 비교를 볼 것 같으면 지난 10년간 그 평균 독일 산불 발생 건수가 730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토가 비슷한데 프랑스는 3,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맥이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어느 나라랑 비슷하지. 독일 남부는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요런 잔디.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영하 10도에서 20도에서도 파랗게 이제 잔디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웬만한 불쏘시개에 실수할 수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사소한 불꽃에는 발화가 되지 않도록 요런 그 개량된 잔디 품종을 산림과 산림 사이 오솔길, 산책로, 차량로 주변 등에는 이런 잔디를 다 깔아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안 나죠. 실수를 해도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논두렁에 불 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좀 그러더라도 불이 나지 않게끔 권능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실제로 이제 독일은 임도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임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산이라는 자연에다가 길을 낸다고 그러면 산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산이라는 거는 늘 불이 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발견됐을 때 빨리 소방차가 진입하고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게 산을 위에서 길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산에다가 임도를 낸다 그러면 산을 망친다, 자연을 훼손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밀도로는 임도를 보면 헥타르당 46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많이 나 있다는 얘기죠. 헥타르당 46m. 우리나라는 헥타르당 3.8m입니다. 그러니 불이 나면 일단 소방대원이 들어가든 소방차는 불가능하고 헬기 아니면 소방대원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조기에 진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임도를 자연을 파괴한다는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헥타르당 46m면 굉장히 많이 자연이 파괴가 된 거죠. 자연을 보존하는 걸로만 따지면 우리는 3.8m니까 되게 좋죠. 그러나 이런 유사시에는 대책 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많죠. 13m. 그러니까 헥타르당 길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거죠. 사람 손이 가지 않고선 이런 산불을 막을 수는 없다. 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개념이면 이런 산불이 또 났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는 거예요. 일본은 보면 이제 그 침엽수가 많은 거 우리 앞에 소나무 많은 건 비슷하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 화렵수를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실제로 보면 요런 모양. 여기 보면 화렵수 대가 있는 게 보이죠. 요렇게 나머지 침엽수고. 요 화렵수는 그렇게 인조로 조림을 한 거죠. 천연적으로는 침엽수가 잘 자라는데 그래서 좀 따뜻한 지역에는 소기나무 같은 화렵수를 썼고 온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굴참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나무들을 사이사이에 방화벽으로 설치를 해놓는 거죠. 이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자연이냐 인공조림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자연의 상태만 보존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인공이 가미된 거니까 좀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나서 산이 훌러덩 다 타버리는 것보다 이번 울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났잖아요. 2만 헥타르 이상이면 운동장 2만 개가 타버렸는데 재산 피해만 2조 몇천억인데 한번 이렇게 산이 망가지고 나면
최소한 자생해서 나무가 다시 자라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리죠. 예. 결국은 이제 가장 산림 관리를 잘하는, 인공적으로 산림 관리를 잘하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지. 불을 잘 껐다. 사실은 불이 안 나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는 게 최고고요. 지금 같은 상황 같이 탈만큼 다 타고 비 내려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제 진화가 되는 이런 거는 더 이상 반복되면 곤란하다. 적절한 수종 개선이라든지 임도 확보, 저수지 확보, 지하수 확보, 그다음에 지하수나 이런 걸 통한 소화전 확보, 물론 산림 헬기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도변이나 농로변 주변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독일 같은 뭐 푸른 잔디, 아니면 우리가 그 시설을, 그런 품종을 개발할 수 없다면 그게 적정한 거리만큼은 절대로 인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뭐 어떤 자갈을 깐다든지 모래를 깐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그 돈이 이번에 산불 피해 2조 5천억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얘기도 들어보기로 하죠.